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의도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두 번째는 이제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또한 사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wakening awareness, 알아차림을 일깨우기, 이렇게 알아차림을 일깨우기. 그것은 이제 기도와 좌선과 또 뭐라고 하지? 실제 체험으로 일깨워야 돼요. 알아차림을 이렇게 뭐지? 알아차리어서, 그러니까 알아차리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경험을 해서 이제 그게 일깨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알아차림에 대한 의도만 가지면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넘은 알아차림을 이제 체험을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그게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좌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본성 명상할 때는 좌선이 필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좌선할 때는 또 뭐지 그 다른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지 또 이렇게 자비 명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본성 명상할 때는 그 고요함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요함이라고 하면 무념, 예, 생각을 넘은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자선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더 집중적으로 어쨌든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약간 참 본성이 이렇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effortless maintenance, 노력 없는 유지. 세 번째는 이렇게 일깨워지면 그 노력 없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지 그냥 노력이 있어요. 근데 노력 없는 노력 이렇게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막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지도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 없는 노력. 그래서 effortless 음, 저기 maintenance 아니면 sustenance. 그러니까 뭐지 우리말로 하면 그 노력 없는 유지. 세 번째 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참변성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remind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확고하게 의도를 이렇게 만들고 그게 어떤 수행도 이 의도를 이렇게 만약에 뭐 참본성 수행을 못 한다면 그래도 의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겠다, 자비롭겠다 이런 의도를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도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까먹으니까 또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 때도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를 그냥 50번 하루에 50번 아니더라도 50번은 좀 어려워요. 한 10번도 어려워요. 그래도 10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10번 할 수 있으면. 근데 10번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10번은. 정말 어려워요. 10번. 이렇게. 6번. 이제 6번도 어렵고요. 3번.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3번, 6번.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3번을 할 수 있어요. 3번은 최소한이죠. 최소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의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깨우기는 꼭 좌선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알아차림을 경험하면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차에서 그걸 일깨우기를 많이 해요. 차에서.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뭐 그 뭐지 어쨌든 불방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이 굉장히 명상하기 좋은 때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불방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불방일이 있어. 특히 다른 사람 태울 때 옛날에 제가 제주도 우리 여행 갔을 때는 항상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그 12인승 이렇게 그걸 제가 항상 운전 그때는 알아차림이 진짜 잘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생명이 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딴짓하면 안 되죠. 그때는 물론 딴짓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볼 때도 휴대폰 보면 안 되죠. 운전할 때. 누가 그렇게 휴대폰을 봐요? 운전할 때. 모든 사람? 사고 안 난 게 정말 기적이죠. 이 휴대폰 그렇게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진짜 진짜 휴대폰 안 봐야 돼요. 근데 진짜로 운전할 때는. 어, 근데 그게 참 우리 현대인들은 참 어렵죠. 어쨌든 운전할 때 저는 일깨우기를 하기 좋고 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이제 집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예, 그래서 꼭 자선해서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산책할 때는 또 일깨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산책할 때는 좀 움직임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일깨우기가 잘 안 돼요. 산책할 때는. 근데 좌선할 때는 뭐 이제 좌선이 이제 좋죠. 그리고 좌선이 그거를 그 고요한 에너지를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 고요한 에너지가 이제 좌선에 일어나도 이렇게 유지하기 쉬운 거예요. 좀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방석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으로. 그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요. 방석에 앉는 시간이. 그래서 고요함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이제 더 많이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깨워지면 유지는 어렵지 않아요. 일깨워지면 이렇게 일깨워지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세 가지 단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이 그 핵심적인 수행 마음의 본성의 그 수행 방법은 뭐지 자유로운 알아차림이라고요. 열린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open awareness. 근데 오픈 어웨어니스는 이제 사마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본성 수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마타는 이제 이 본성을 못 알아봤으면 사마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본성을 알아봤으면 그럼 참 본성 수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참 본성 수행이든 사마타든 이 수행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수행이고 가장 변화를 빨리 일으키는 수행이고 이제 가장 뭐라 할까? 그래서 이 수행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뭐 기억하세요? 마행, 마곰.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이제 명상하지 않지만 산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수행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 지금 깨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감으로 내가 깨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뭐 확신이 없어도 뭐 이제 연습을 하면 확신이 생기죠. 이제 뭐 틀림없죠. 이렇게 이거 틀림없죠. 이렇게 틀림없는 사람. 와우, 대박. 진짜요? 와우, 대박. 어, 깨어 있는 같다. 아니, 아니, 산란하고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예. 한번 해봐요. 산란하면서 깨었다. 산란하면서. 그죠. 산란하는 것을 알면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산란하다가 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망상에서 깨는 거, 잠에서 깨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깨어 있음이에요. 이렇게. 산란하다가, 이렇게 뭐지. 그리고 이 수행의 기법은 그 순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가 생각을 굴리다가 망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잠에서 깨듯이 그 순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자주. 예.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게 이게 이 수행의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어있지, 나는 깨어있지 못하다. 그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선생님. 나 깨어있지, 지금 산만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확신이 생기죠. 나중에는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차림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구나. 여러분 지금 확신이 있다고 손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을 알아본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나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깊이가 조금 없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예, 그렇지만 더 깊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러면 이제 이게 참 본성이라는 거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본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모든 게 마음이다. 모든 게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literally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 유심조 하라고 생각하면 주로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이렇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그냥 자기 그 뭐지? 이렇게 그 뭐라 이렇게 마음을 따라간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근데 말 그대로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체 유심조는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이겠네. 그렇죠? 조는 만든다 이 말이지. 일체 유심조. 그렇죠? 근데 그런 말보다는 일체 유심, 아니 일체 심.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진짜 마음이에요. 모든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그게 맞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고 있는 게 자신의 지각이에요. 지각. 예를 들면 강아지, 내가 이제 아띠 있잖아요. 아띠가 여기 왔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띠가 이것을 볼 때 예를 들면 아띠는 그 색깔을 잘 이렇게 뭐지 잘 못 봐요. 뭐 예를 들면 이 색깔을 짙은 회색으로 보여요. 안타깝게 나를 볼 때 짙은 회색으로. 맨날 빨간 옷 이렇게. 근데 노란색은 그대로 보여요. 강아지는. 예. 그 강아지 교육 8주 과정은 이제 다음 내년부터 예. 그건 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노란색은 그대로 보이고 이런 파란색은 보이지만 조금 더 연하게 보이고 그리고 보라색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색은 파란색, 노란색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요. 이렇게 붉은색 뭐 다른 색깔은 다 흑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럼 강아지의 지각과 우리는 이제 이런 색깔이 보이잖아요. 과학에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과학에서도 이제 지금 그렇게 똑같이 증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아지 지각과 우리 지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밖에 자체적으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는 것도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 느낌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생각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공성이다. 마음은 공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색깔과 허공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공 같다. 마음이 허공 같다. 예, 허공의 자질을 말해보세요. 보이지 않고 마음을 본 사람 있으세요?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게 이제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보면 성불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을 실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마음은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도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마음은 없지도 않다. 모든 윤회와 열반의 기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게 공성의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은 있지도 않다. 부처님들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안 본 것이 안 본 것이 잘 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찾을 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허공 같기 때문에. 마음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고. 위치가 있어요, 허공? 어디 있어요, 위치, 허공? 여기 있네. 여기 있고 여기, 여기도 있고. 하여튼 허공은 모든 곳에 편재하는 것처럼 마음도 허공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게 마음이다. 두 번째는 마음은 허공과 같다. 아니면 마음은 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마음은 공하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통증 뭐예요? 마음이에요. 통증 있잖아요. 통증은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마음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통증이 어떻게 마음인지?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이게 다 마음의 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 지각이라는 거 아시겠잖아요. 자기 지각, 강아지 지각하고 다른 그렇잖아요. 들리는 것도 다 그냥 이 뭐지? 들리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이 왜냐하면 이 보온병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온병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왜 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죠? 나는 마음이 있는 존재고 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소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장에서. 그래서 이제 소리 듣는다 주체 객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체 객체는 없어요. 주체 객체는 환영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소리도 마음이고 모든 게 마음이에요. 통증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고 생각 감정은 다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영역에서 그 마음의 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영역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 뭐지 이식 이거 다 같은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이, 마음의 장이. 그러면 그게 모든 게 공하다는 거예요. 소리, 보이는 거, 이게 다 약간 그 거울에서 비추는 그런 쓰레기를 비추든 꽃을 비추든 동등하잖아요. 거울에서는 다 거울의 반영뿐이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은 다 동등해요. 이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실체가 없어요. 다. 그것을 모르고 통증이 일어나면 너무 거부감이 심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을 싫어하고 기쁨을 좋아하고 뭐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이제 모든 그런 이제 허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원인이에요. 분별심.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허공 같다. 아니면 마음은 공하다. 공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환영같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룬기주파, 룬줍.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룬줍이 뭐냐면
그 저기 음, 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좋은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방금 룬줄베트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다른 표현 썼는데 어쨌든 환영처럼 나타난다. 오케이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거 이 말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네. 하여튼 블루베리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렇게 뇌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세요? 모르겠어요. 시각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 뭐지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환영처럼 나타난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환영처럼 나타난다. 환영이 뭐예요? 이렇게 어? 신기루 같은 게 환영이고 뭐 홀로그램 뭐 또 뭐가 있어요? 그 음? 뭐 무지개 뭐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또 보이는 대로 있지 않는 것도 환영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있지 않는 거. 마술 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바깥에 우리가 모든 게 바깥에 그대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어도 바깥 세상은 이렇게 그대로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 꿈처럼 이렇게 꿈은 이제 꿈은 두 번째 비유. 아니 저 마음은 공성이다. 이렇게 꿈은 이제 이 두 번째 마음은 공성이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뭐지 꿈은 이렇게 다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1번 2번 다 해당이 되네. 꿈은 다 마음이고 모든 게 마음. 이게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이 정말 적합한 비유잖아요. 이게 꿈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게 실상은 꿈과 같은 게 이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생각하면 실상 그 비파사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꿈이다. 꿈이다. 이렇게 꿈이라서 이제 출근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꿈을 약간 꿈처럼 보는 거예요. 이 삶을 꿈처럼 이게 꿈이다. 이게 약간 꿈이라는 것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삶에 그게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되는 실상과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영처럼 나타난다. 보이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게 보이는 대로 있지 않는 게 이제 환영처럼 나타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환영처럼 나타나는 것이 저절로 자유롭다. 이렇게 wrong draw. 저절로 자유롭다. 저절로 이렇게 뭐지? 저절로 해탈이다. 이렇게 이미 해탈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 모든 게 그냥 어, 이렇게 이미 해탈이 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이미 풀려 있다. 이미 뭐랄까 그 음, 이렇게 나타나는 환영처럼 나타나는 것이 음, 이렇게 마지막은 wrong draw라고 하는데 wrong draw, wrong draw라는 말이 스스로 해탈, 스스로 이렇게 이 스스로 해탈의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풀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번뇌를 번뇌가 약이다. 번뇌가 지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독이 약이다. 독이 약이다. 그러니까 독을 예를 들면 독을 뭐 민규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물을 옛날에 민국유신 어렸을 적에 물에 이렇게 기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빼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두고봉균 어르신한테 여쭤봤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물을 더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물을 더 넣었더니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한번 수영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더 넣는 거예요. 이 기가 여기 기가 물에 들어가면 물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 그 더 넣은 물과 이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용한 기법도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이게 물을 물로 그 대치를 한다는 거예요. 번뇌를 번뇌로. 그러니까 분노를 분노로 이렇게 대체하는 게 wrongdraw의 뜻이에요. 저절로 풀림, 저절로 풀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뭐를 해야 돼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명상 방법은 let it be거든요. let it be,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의 뜻이에요. 알아차림은 그 허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에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분노에게 이렇게 공간이 생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을 주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분노에게 공간을 주는 거. 약간 뭐라고 하지? 우리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간이에요, 공간. 제발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주면 그럼 자식들이 훨씬 더 말을 잘 듣거든요. 막 컨트롤하려고 하고 막 집착하고 그러면 오히려 말 안 들어요. 안 먹혀요. 근데 공간을 주면 자유를 주면 또 여기는 또 뭐지 방치하고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약간 방치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약간 공간을 주면 그럼 이제 그 이게 인간관계의 또 원리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이렇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핵심. 강아지 키우면서도 이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강아지를 컨트롤하려고 해보셨어요? 안 돼요. 이렇게 뭐지?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강아지하고도 컨트롤 이제 뭐지? 공간을 줘야 되고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공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관계의 핵심.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명상의 핵심이기도 해요. 명상도 마음에 공간을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이렇게 여유를 줘야 돼요. 그럼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마음이. 그게 저절로 해결, 저절로 풀림. 저절로 풀림.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또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환영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이미 그냥 랑조 이렇게 저절로 해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랑조의 뜻이 또 명상의 그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풀림, 저절로 해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게 하려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죠. 분노를 없애려고 해보셨죠? 이렇게 잘 돼요? 아니면 슬픔을 싫어해서 막 안 슬프지 않,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봐. 이게 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간을 주면 그 슬픔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냐면 슬픔도 분노도 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허용이 되면 그럼 힘없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공성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공한 본질을 이렇게 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풀리네. 아무것도 아니네. 지나가네. 뭐 실체가 그러니까 뭐지? 별일이 없네. 근데 분노가 화가 나면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냥 쉬면 되는데, 그냥 릴렉스 하면 되는데, 릴렉스 하면 저절로 풀려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릴렉스가 명상의 기법이에요. 그냥 화가 날 때, 슬플 때,
그냥 슬픔 속에 쉬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면서 쉬는 거예요. 화를 느끼면서 쉬는 거예요. 약간 힘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풀려요. 이렇게 풀려요. 근데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강도에 따라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몇 번 일어나면 그럼 이제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분노 끝났어요. 이게 이제 그 뭐지 마음의 본성 수행의 수행의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유로운 알아차림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 이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알아보는 거 이것은 이제 쉬워요. 음. 또 전화기가 울리네. 예. 어, 오케이. 어쨌든 이 뭐지 그 자유로운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게 알아차림을 알아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면 막연하게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는 되잖아요. 뭐 확신이 없어도. 근데 이제 자꾸 그것을 알아보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틀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제 계속 알아보는 거 이것을 하려면 그럼 의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 깨어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보고 이게 왜 내가 이거 진짜 많이 가르쳤는데도 이게 뭐라 하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쨌든 그냥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이 참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을 참고하는 거. 계속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는 거죠. 뭐 약간 참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알아차림을 자주 참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강의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참고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질의응답 시간 할 때 예, 만족 보통 이렇게 매우 만족은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매우 만족은 아니고 만족 아니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번 말한 거니까 100번 1000번 말한 거니까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막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알면서 말하는 거죠. 알면서 말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Um, continuously check in with awareness.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도 할 수 있고 걸을 때도 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참고한다는 말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아차림을 참고하면 약간 굉장히 이게 그 재치라고 하는가? 뭐 재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본문이 강의가 살아있고 이렇게 fresh하다는 거죠. fresh 이렇게 내가 100번 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있는 지혜로 이제 말을 하면 그 와닿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매우 만족. 예. 근데 이제 막 그냥 잘 모르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100번 연습을 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살아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만으로. 근데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살아있는 그 강의와 이렇게
좀 연습해서 막 내뱉는 그런 강의 이런 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참고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또 뭐 그럴 때도 계속 지속적인 참고. 그건 TV 볼 때도 할 수 있어요. TV 볼 때는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이제 아, 머리 쓸 때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화할 때도 또한 뭐지 이렇게 영화 볼 때나 뭐 컴퓨터 쓸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지속적인 참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인 참고 그래야지만 이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예 그래서 좌선할 때 그럼 한 가지 이 참본성 명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 일단 좌선할 때 우리가 조금 실험을 같이 해볼게요. 이 참본성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잖아요. 그냥 쉬는 명상. 그래서 자연스러운 쉼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쉬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쉬어요? 그냥 몸을 쉬는 것처럼 몸을 쉬면 마음도 쉬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쉬는데 이제 그렇게 쉬다가 이제 마음이 산란해지죠. 이렇게 생각에 빠지죠. 그리고 생각에 빠져 있다고 아는 순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망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다시 잠에서 깨듯이 이제 현존감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혼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것처럼 이렇게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게 이제 이 참 본성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알아보는 거. 그냥 그 순간만 알아보면 돼요. 근데 알아보는 것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올 때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알아차림이 올 때마다 저는 옛날에 그 염주를 들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손에. 그럼 알아침 올 때마다 염주를 하나 돌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 숫자를 세도 되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올 때는 또 계속 알아차림이 유지되면 계속 셀 필요는 없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산란해졌다가 다시 알아차림이 돌아올 때 그럼 둘. 이렇게 또 산만해지고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10분마다 한 번만 알아차려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10분마다 한 번은 알아차려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10분마다 한 번 알아차리면 무슨 뭐 그 정도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차림이 그 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짧게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두 번만 알아차려도 정말 많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욕심 가지 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올 때마다 그냥 하나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편안한 자세로 그냥 마음을 쉬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면서 망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알아차림이 있죠.
네, 어떠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면 그럼 이 여러 가지 좋은 역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고 또 알아차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불방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불방일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너무 많이 산만하지 않도록 알아차림을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알아차림이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게 숫자를 세든 뭐든, 그럼 이제 알아차림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더 자주 오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후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 뭐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그 이 방법을 조금 더 일상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알아차림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는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이게 또 저는 명상 모드라고 하잖아요. 습관 모드, 명상 모드. 항상 이 알아차림을 지켜보겠다는 이런 이게 이제 뭐지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목욕하는 것과 그냥 목욕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냥 목욕하면 뭐 생각만 굴리고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목욕하면 어느 정도 한두 번, 세 번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샤워를 하는 동안에. 세 번 알아차리는 것도 그게 쌓여요. 이렇게 계속 하면. 이렇게 한 번 알아차려도 목욕할 때 한 번만 알아차려 봐요. 그것도 정말 좋아요. 한 번도 못 알아차리잖아요. 이렇게 목욕할 때.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생각 계속 굴리고. 양치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숙제를 줘야 돼요. 양치할 때 저기 두 번 알아차리겠다. 뭐 이런 거. 예. 두 번 알아차려 봐요. 두 번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양치할 때. 보통 양치를 몇 분 하세요? 2분 이상 하라고 하는데 뭐 3분 하든 뭐 어쨌든 그러면 양치하는 동안에 1분에 한 번 알아차려 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의도가 있으면 그리고 뭐 신발을 신을 때 나는 다른 신발로 신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는 신발 먼저 신는 신발 말고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알아차림이 있죠.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알아차리고 여기서 한 번 알아차리고 여기서 한 번 그 쌓여요. 이렇게 한 번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차라리 그냥 조금 이렇게 짧게 자주 이것도 변화의 그런 요소예요. 갈래갈래가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1% 변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나갈수록 많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1%만 1%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쌓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갈래갈래 너무 막 이렇게 우리 흑백의 그런 생각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뭐라고 하지?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예. 도 아니면 뭐? 예. 뭐 아니면 뭐? 뭐 도 아니면 뭐? 예. 뭐 아니면 뭐야? 뭐 아니면 no, no 아니면 yes.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어. 아무튼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습관 때문에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해요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못 하고 그냥 뭐지 수행을 계속 미루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수행하겠다. 막 지금 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에 빠져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나의 고통을 그 키워야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예, 불행이 너무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좀 익숙하고 좀 편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슬픔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너무 익숙해서 약간 거기서 이렇게 좀 뭐지? 좀 이제 안, 안, 안주? 예,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모든 사람이 이제 썰렁해지는 거예요. 세체 놓으면 다 썰렁해져, 사람들이. 깨달음은 뭐 없지만 다 썰렁해져요. 아무튼 그래요. 그럼 오늘 오전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짧게 저희 오늘 아침의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3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순수한 회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